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학교 보건대학원장 강성규입니다. 저는 오늘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국 중서부에 있는 세인트루이스라는 도시에 가면 높이 약 120m 되는 아치가 있습니다. 지하에서 트램을 타고 아치의 맨 꼭대기로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 전망대에서는 도시 전경은 물론 미국 중서부의 광활한 평원과 미시시피 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1965년에 건설된 아치인데요. 이것은 구건설공법의 마지막 상징물이었습니다. 양쪽에서 기둥을 건설해서 올리면서 맨 위의 상층부는 헬리콥터로 올려서 두 기둥을 연결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 아치에 가서 관람을 위해 지하 입구에 줄을 섰는데 안내판 첫 번째에 써있던 글귀가 생각납니다. 이 아치를 건설하는데 한 명의 근로자도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미국의 건설 현장의 사고 사망률을 대입하면 약 13명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한 명의 근로자도 희생되지 않았다는 문구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비슷한 시기인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했는데 77명의 근로자가 희생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이라고 자랑하는 건축물들이 몇 개 있는데 수백 미터 높이의 고층 건물이나 독특한 외관 또는 화려한 토목공사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자랑하려면 최소한 건축물을 지으면서 고귀한 생명을 한 명도 잃지 않았다라고 해야 합니다. 물론 선진국에서는 건설 과정에서 사망자가 없었다는 것도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니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나이 든 분은 제 말을 공감하겠지만 젊은 분들은 이런 변화를 잘 체감할 수 없는데요. 저희 경험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40년 전에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새롭거나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데요. 당시만 해도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비싼 구독료를 내고 잡지를 구독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국제학회에 한번 참가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행기 값을 알아봤습니다. 제 3개월치 월급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학술지를 구독하는 것은 제 월급의 30%를 모아야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을 받아도 미국행 비행기표를 사고 숙박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40년간 경제적으로 우리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한국의 소득은 유럽연합국가 EU의 평균과 같아졌습니다. 어떤 분야는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러한 경제적 풍요를 만들어준 그리고 지금도 사회의 풍요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근로자들이 매년 800명 이상 산재사고로 아까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는 작업 환경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별도로 과거의 열악한 환경에 의해 발생했던 직업병에 사망하는 근로자도 매년 1200명을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경제적 성장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산재사고가 나면 흔히 듣는 이야기가 그런 곳에서 사고가 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라거나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즉 업무에 정신을 집중하지 않아서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는 더 이상 산재 사고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EU 국가들과 한국의 산재 사고 사망률이 3배의 차이가 나는 것은 사고의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던 것입니다.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것이 필연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정신줄을 놓고 일해도 사고가 나지 않는 환경, 그것이 선진 안전 환경입니다. 지난 몇 년간 지게차나 포크레인 같은 산업용 차량에 의해서 사망하는 근로자가 수십 명입니다.
대부분 앞에서 이렇게 전진하는 차량에 의해 치이는 것이 아니라 후진하는 차량에 치여 차량 후방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입니다. 왜 후진하는 차량에 치이는 걸까요? 전진할 때는 운전자가 볼 수 있으므로 사람이 있으면 운전을 멈춥니다. 그런데 후방은 보이지 않으니 사람이 있는 줄을 모르고 계속 진행을 해서 치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장에 가보면 후진하는 차량에서 경고음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런데 이 경고음을 위험을 통제하는 사람, 즉 운전하는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피해자, 뒤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듣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가상의 피해자가 경고음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또는 자기 업무에 너무 집중을 해서 들을 수가 없었다면 사고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경보음은 위험을 조정하는 자가 듣고 피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경고음을 듣고 피해라? 매우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사회 일반에는 이미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사례를 보겠습니다. 과거에 자동차가 후진하면서 어린아이를 다치게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자동차 뒤에 어린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자동차 경보음이 도입됐는데요. 이것은 자동차 뒤에 있는 아이나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가 듣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차를 세우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후방 카메라가 있어서 더 이상 소리를 듣지 않아도 자동차 후방의 상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산업용 차량도 마찬가지 원리를 적용하면 더 이상 차량에 의해서 치이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기술이 더 발전해서 사람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차량이 정지하는 스마트 안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안전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려면 조심하자거나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조심하지 않아도 정신 안 차려도 사고가 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산재 사망 사고는 줄지 않습니다. 이러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자율안전의 핵심입니다. 자율안전은 사람이 알아서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안전한 장치를 도입하고 제도적으로 체계를 완비해서 설사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자의 태도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영자는 안전은 너무 기술적이고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경영자들이 생산과 품질에 대해서는 아주 잘합니다. 그분들이 생산이나 품질의 기술적인 문제를 알까요? 아마 대부분은 기술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품질을 중시하며 경영을 합니다. 판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생산을 못하면 팔 물건이 없고 품질이 떨어지면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전이 없으면 물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경영자는 경영의 3요소는 생산, 품질, 안전이라는 현실을 인식하고 자율안전 확보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